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린 조간딱풀 1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요 신문, 조간신문의 톱은 일제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신년사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백신, 또 주택 문제,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토를 보시면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첫 공식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 매우 송구, 부동산 문제 첫 사과. 자, 지금 4년 동안 부동산 정책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 것보다 더 이해하지 못할 말이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 정책을 강화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1년 만에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임기 후반기 1년 여를 남겨놓고 주택 정책을 확대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백신 문제는 전 국민의 무료 백신, 주거 문제 송구, 전 국민에게 무료 백신 접종을 해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 신년사서 부동산 첫 사과, 주택 공급 확대, 다양한 방안 마련. 지금 4년 동안 뭐하고 지금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언제든 비대면으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백신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 백신 무료 접종인데 백신 앞으로 어떻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 순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만성 질환 없는 50세부터 64세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검토. 만성 질환이 없어도 이 연령대에는 코로나를 우선 접종 해주겠다. 자, 이런 계획이 잡혔습니다. 3,600만 명에서 전 국민 확대하고 개인의 백신 선택권 주기는 힘들 것 같고 현재 5,600만 명 부족하지 않지만 변수 고려해서 백신 물량 추가 확보 노력하겠다. 그런데 건강한 19세부터 49세는 11월 이후에 백신을 맞는다. 좀 아무래도 취약한 쪽이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정부 코로나 백신 접종 순위 마련, 내달 75만 명분이 물량 국내 첫 도입이 된다. 요양병원, 노인, 그리고 의료진이 1순위. 자,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모두에게 무료 접종할 것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많이 해왔죠.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발언이 많았는데 어제도 가령 문 대통령 경제 터널의 끝 보인다, 이 사진입니다. 경제가 터널의 끝이 보인다. 아직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들 견해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들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사실 지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말 그대로 됐으면 합니다. 백신, 전 국민 백신 접종 하루속히 좀 접종을 해서 마스크도 좀 벗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싶고, 경제도 정말 문 대통령 말대로 어둠의 터널을 좀 벗어났으면, 자영업자들 좀 살만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도 해결됐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또 중반기에 시행했던 이른바 적폐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질렀던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의혹들은 임기가 끝나도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최근에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그 경제성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증거인멸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경제성 조작 관료 청와대 참모들이 일제히 움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영구 폐기되느냐, 경제성 조사도 하기 전에 뭐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구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청와대와 산업부 관료들이 일제히 움직여서 월성 원전을 조기에 폐쇄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그 사건과 어떻게 보면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사건과 유사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 관료들, 또 특히 법무부, 검찰 여기서 일제히 움직였던 그 일이 다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제2의 월성 원전 사건,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금지 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먼저 보시면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인데 김학의 불법 출금 이후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친문 검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법조계는 여기에 대해서 즉각 감찰할 사안이다. 자, 지금 김학의 출국 금지
시키는 과정에서 그때 뭐 별장 성접대 사건 이런 게 있었죠. 그때 출국 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법무부 당시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었던 이성윤이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18일에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 이렇게 강력히 지시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초창기 임기 한 2019년이니까는 임기 한 2년째 되는 때니까 상당히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면 일제 움직일 때죠. 그래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2019년 3월에 긴급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그때 태국으로 출국을 하려는 걸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막 공항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막 찍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당시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여기서 수사를 하고 있었죠. 그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이 출국 금지를 시키는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겁니다.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제출을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것을 처음에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모 검사가 그때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어 있던 이모 검사가 이미 무혐의 처리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2013년 성폭행 의혹 고발 사건, 이 사건의 사건 번호를 가지고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미 무혐의 처리된 것을 조작을 한 것이죠. 가짜 그 사건 번호로 출국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 이것을 만들어서 그 사건 번호를 기재를 해서 다 끝난 사건을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 그때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 유령의 내사번호를 활용한 일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다. 내사 사건이다 해서 이것도 그 사건 번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이 이야기인데 이모 검사는 이규원 검사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였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조국. 검찰총장은 문무일이었고 또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연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안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지휘계통 밖에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빠져있고 뭐 조국, 문무일, 박상기 이렇게 줄줄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죠. 이성윤 이렇게. 자,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쪽은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 오늘 또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 2년 전 출국 금지한 그날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가짜 뭐 이게 다 알면서 이 긴급 출국 금지를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끼리 카톡을 막 주고받았는데 양식도 간인도 없어요. 어떡하죠? 김학의 출검소 과장님도 걱정한다. 뭐 그 안에서는 출입국 관리심사 이 부서에서는 다 알면서 출국을 막아야 되니 안에 내부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고 김학의 차관 새벽에 내려졌는데 2019년 3월 23일 새벽에 긴급 출국 금지가 내려졌는데 4일 전부터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은 177회에 걸쳐서 김학의 출입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것을 카톡방에 스스로 공유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처음에 106쪽짜리 공익신고서를 입수를 한 내용인데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보낸 출국 금지 요청 승인 요청서가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 다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법 출금의 실행자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는 누군가 그런 점을 걱정을 막 하니 이것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걱정을 하니 다른 출입국 공무원은 위법성 논란이고 나발이고 김학의 놓쳤으면 간담회 서늘하다. 얼마나 그쪽에서 압박이 많았으면은 지금 뭐 위법이 문제냐? 일단 김학의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해야 된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검찰의 명운을 걸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오늘 조간에서 모처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식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조건부 출마를 선언을 했죠. 뭐 안철수가 입당하면은 불출마하겠다. 안 하면은 출마하겠다. 뭐 그런 속이 보는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안철수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 안철수가 뭐 지지율 1위를 받고 있으니 현실을 인정을 해서 범야권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철수를 입당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된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자, 그런 주장들이 여러 중진들이 현실을 인정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는데 마치 남의 당 이야기 하듯이 또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15 총선 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죠. 그리고 참패를 했는데 참패를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죄송하다. 본인은 쑥 빠지면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패를 했으면서 본인은 쑥 빠지면서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자, 김종인, 중앙일보 유명 보시면 김종인 안철수와 통합록 비판을 했는데 이러다 콩가루 집안 된다. 콩가루 집안 같아. 본인이 지금 이끌고 있는 몇 개월 됐습니까? 한 8개월 됐죠. 8개월 동안 이끌고 있는 그 당에 대해서 콩가루 집안이다. 자, 본인이 다 이끌어왔던 당입니다. 오세훈, 정진석 거론하면서 불만을 표출했고 서울시장 3자 구도로 가도 성산이 있다. 안철수가 나와도 국민의힘이 이긴다.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리고 국민의당과 통합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 앞서 비대위원장과 티타임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오세훈, 정진석을 거론을 하면서 왜 자꾸 안 대표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상당히 격노한 모습이었다. 자,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이 당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또 다른 염두에 두고 있는 뭐 서울시장 후보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죠.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김종인의 말은 이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 위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4월 보선까지 임기죠. 뭐 어떤 뭐 공식 규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조영 원내대표와. 그러니 4월이 지금 다가오니 한 3개월 남아서 다가오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치 레임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임기 말 레임덕. 그래서 영이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안철수 때문에 격노했다. 김종인 격노했다. 그 말이 나온 시간에 안철수는 대구 동아사에서 홍준표, 지금 김종인이 입당을 맡고 있는 홍준표 의원을 만났습니다. 서울신문 보시면 다른 신문에도 이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대구 동아사에서 깜짝 만남. 대구 동아사에서 우연히 둘이 따라갔다가 여기서 뵙게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믿겨지십니까? 저는 물 밑에서 다 조율이 있었다고 봅니다. 홍준표 차기 대권 주자, 지금 당박해 있는 안철수 차기 서울시장 주자 당박해 있는 두 사람이 우연을 가장해서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에도 식사를 함께 했고 어제 안 대표의 안철수의 서울시장 선거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죠. 지금 뭔가 김종인 위원장을 제치고 레임덕에 빠진 김종인 위원장을 제치고 범야권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월 1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